안녕하세요.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강재민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고려시대 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1356년 음력 5월 18일 역사적인 반원 자적개혁 운동을 드디어 성공시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요한 사건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났죠. 바로 하나는 기철을 비롯한 기실파를 전격적으로 수청했고, 또 원나라의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원나라한테 빼앗겼던 땅이었던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게 한 군대를 출병시킨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바로 98년 동안 계속되었던 원의 간섭을 드디어 끊어내고 고려가 자주 독립국이 되면서 그 다음에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고, 또 세계사적으로 보자면 원나라와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었던 바로 월의 부마국 지위에 있었던 이 고려에서 반원 자적개혁 운동이 성공하게 되면서 세계 대제국 원나라가 몰락하는 그 시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민왕을 평가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분은 한마디로 평가하기 굉장히 힘든 분이다. 굉장히 다양한 면,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세종이나 정조 같은 성군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르게 본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정신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국대장공주와의 정말 아름답고 순수했던 또 사랑 이야기만 본다면 누구보다 순수했던 또 순정파였죠. 그래서 이 공민왕은 한마디로 참 규정하기가 힘든 인물이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공민왕이 결국에는 이 반원자족교육 운동의 꿈을 성공시키지 않습니까? 그 열정과 진념, 끈기는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간습기 때 고려 국왕들의 왕권이 약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고려 국왕들이 폐위당했고 일부는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만큼 엄혹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반원자족의 운동을 추진했었고 결국 성공시키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 실패와 좌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성공시켰던 그 공민왕의 열정, 진념, 끈기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또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던 공민왕이 1365년 득보잡에 갑툭튀에 무명의 승려 신돈을 갑자기 등용해서 왕의 사부로 삼고 이른바 위임 정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왕의 사부 신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신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고 예전에 드라마로도 한번 널리 알려졌던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신돈은 정말 베일에 쌓인 인물이고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나라를 말하면 요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개혁성의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신돈의 진짜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신돈 정말 출신이 미천합니다. 지금 경남 창녕 옥천사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나오죠. 그러니까 천민 출신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 권력자 됐던 사람 세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무신집권기 때 그 유명한 이의민 있고 여의민, 그 다음에 김준도 있었죠. 그리고 바로 신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돈이 승려가 됐는데 승려들하고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일종의 아웃사이더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게다가 이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펙이 떨어지는 정말 듣보잡의 인물을 공민왕이 왕의 사부로 발탁하고 위임 정치를 했다?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자면 이 공민왕이 반원자족의 운동을 성공시키고 그 외에도 권문세족에 대한 개혁을 계속해서 단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암살유를 받게 돼요. 우리나라 국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암살유를 받았던 왕 하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의 공민왕하고 조선 후기에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공민왕이 결국에는 자기가 뒤로 살짝 빠지고 자신의 정치적 아바타를 내세워서 정치를 대행시켰다. 그게 바로 위임 정치고 신돈이었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민왕 초기 때 자신을 도와줬던 그러한 측근 그룹들이 이때가 되면 대부분 소멸됩니다. 공민왕은 굉장히 무서운 정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측근 그룹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이 왕권을 위협하면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측근 그룹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신돈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365년이 공민왕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이 공민왕 인생을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그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이 1365년에 바로 공민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영원한 연인이자
동반자였던 노국대장공주가 난상 끝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공민은 굉장히 큰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도록 사랑했던 노국대장공주가 돌아가신 다음에 공민왕이 거의 폐인이 되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술에 빠져서 젊은 미남자들하고 동승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국대장공주가 돌아가신 다음에 공민왕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좀 초심을 잃어버렸고 술에 의존한 면도 있고 그런 면도 분명히 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자신의 꿈이었던 이 개혁에 대한 꿈을 끝내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도록 힘들어하던,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 이 공민왕의 개혁의 꿈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때 바로 필요했던 인물이 위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신돈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공민왕이 이 시점에서 위임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대상이 듣보잡의 신돈이었을까? 공민왕의 말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공민왕이 뭐라고 하냐면, 재상들은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세신대족들, 즉 검문 세력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서로 얽혀서서 허물을 덮어준다. 즉 한 통속이다.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초야의 신진들은 출세하고 나면 세신대족의 사이가 되어서 한 통속이 된다. 처음의 뜻을 저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생들은 너무 약해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세 부류는 쓸 수가 없다. 그럼 나는 누구를 쓸 것이냐? 바로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홀로 우뚝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즉 기득권층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참신한 인물. 그게 바로 신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개혁을 할 때는 기득권층들이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득권층과 어떠한 이해관계나 연고가 없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신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검문세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창시절 때 이 검문세족은 원간습기 때 고려를 좌지우지했던 기득권층을 이르는 말입니다. 못된 놈들이죠. 요즘처럼 일제강점기 친일 매국노들에 해당되는 세력인데, 원나라에 빌붙은 대가로, 즉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호의호식했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친원파고 또 부원 세력이고, 그러면서 고려의 중앙 정치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경제적 부도 독점하고 있었다. 얘네들이 고려의 대토지를 엄청나게 소유했는데, 고려사 기록에는 이 검문세족의 토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검문세족의 땅의 경계가 산과 산을 경계로 하고 강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다. 그러니까 고려의 모든 토지가 거의 검문세족 수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문세족들로 인한 폐단,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민왕이 신돈을 내세워서 위임 정치를 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개혁이 무엇이냐? 바로 1366년 전민 변정 도감 사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민 변정 도감 사업. 옛날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공민왕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 의의도 큰 개혁입니다. 여기서 저는 밭전자, 민은 백성민자, 변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다는 뜻이고, 도감은 임시관치라는 뜻이죠. 따라서 검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해서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해방시켜주는 굉장히 혁명적인 법 개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개혁이 예전에도 여러 번 시도됐지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서. 그런데 이때는 이 개혁이 왜 중요하느냐? 공민왕 결국 본인 특유의 열정과 진영 끈기로 이 전민변정 도감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성공한 개혁이라는 데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크다. 그 당시 고려말 사회에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 토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그리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고려말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과전법으로 보완이 되고, 이것이 조선 건국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이 전민변정도감 사업, 정말 국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면서 신돈의 인기가 엄청 올라갑니다. 백성들한테는 구세주였고, 이 백성들이 신돈을 뭐라고 부르냐? 성인이 출세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인기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정치를 굉장히 순수한 개혁을 잘했는데, 문제는 신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이죠. 사적인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세력을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폐단이 생겨난다. 결국 신돈이 초기에 그 순수함,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제가 또 이제 연달아서 들려드릴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자는 항상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명인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스타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 강타도 스타 강사도 있었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척해요. 괜찮았어요. 반응도 좋았어요. 초심을 유지합니다. 근데 사람이 권력과 돈 맛을 알게 되면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에 중독되면
영혼의 경련이 일어난다. 사람이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대중들한테 욕먹고 이제 몰락하는 경우가 수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도덕으로 무장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항상 성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초심을 잘 유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론의 뒷이야기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